롯데쇼핑 2022년도 상반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3.3% 증가했습니다만은 영업이익은 121%가 증가했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고요.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 손익 내용을 보면은 그 매출이 4조 3천억 원을 해서 전년 동기보다 3.3%밖에 증가를 안 했는데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거꾸로 감소를 했습니다. 1.6%. 그래서 그 위에도 썼습니다만 인플레이션 상황에 상품 매입 단가가 인하되게 구매할 수 있는 상황일까 하는 의문이 나게 되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금액상 스루풋은 8.1% 증가했고요. 스루풋율은 2.3%가 상승했습니다. 운영비용은 6.1%밖에는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TOE 생산성은 0.02포인트가 상승해서 스루풋 영업이익은 831억 원이 달성이 됐습니다.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뭐 근소한 차이입니다만은 거의 3억 원 정도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조금이라도 그 롯데쇼핑이 상품 유통업이긴 하지만 일부 제품이나 또 그 잔잔한 무슨 뭐 건설 자재도 있고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이런 차이가 좀 발생이 됩니다. 회사의 그 영업 그 매출 들어오는 구조를 보면은 사업 부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백화점이 있고 할인점이 있고 전자제품 전문점이 있는데 이게 이제 연결재무제표 식으로 소개를 했는데 롯데쇼핑 안에 백화점이 있는 건지 할인점도 있는 건지 그런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커머스라는 게 이제 롯데쇼핑 요견 아닐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이 사업 보고서 내용 보고서는 그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이 개별 재무제표에 대한 매출액이 주로 어디서 매출이 일어나는 건지 홈쇼핑도 있고요. 그런 거를 참고적으로 돼 있습니다만은 4조 얼마라는 그 매출액이 어디에서 난 거를 주로 한 건지는 좀 그게 제가 궁금했는데 유통 1등이라고 한국경제에서 그렇게 추켜 세워가지고 봤습니다만은 아마 그 홈쇼핑과 이커머스 쪽 아니겠느냐. 이게 이제 그 백화점이나 그 롯데백화점이나 그 할인점, 롯데 할인마트 뭐 이런 것들이 롯데쇼핑에 소속된 사업 부문인지 아니면은 이 비상장 말하자면은 자회사인지 그거는 제가 좀 추적을 못 해봤어요. 어쨌든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매우 복잡합니다. 상품 쇼핑이지만은 상품만 있는 게 아니고 제품도 있고요. 거기다 반제품. 거기다가 이제 건설 부분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미분양 건물이라는 게 있고 미완성 건물이 있고. 어쨌든 여기 WCAI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은 350억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전체 재고로는 350억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그 매출 원가를 계산할 때 재고 자산의 변동 범위를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거는 이제 다음에 아마 추적이 가능하고요. 이 스루프 쪽에서는 WCAI의 증감액을 반영을 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서 이 글씨체가 누인 글씨체는 제가 역으로 역산풀이를 해가지고 산출해낸 금액이 되겠습니다. 매출원가 재료비는 1.6% 감소했고요. 그 다음에 운영비용은 6.1%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가공 비율이 있는데 요게 1%대가 되겠습니다. 어, 그
요거는 또 제가 실수한 게 있네요. 어, 연간 그 비용입니다. 이것은 그 분기 보고서에는 그 비성분 데이터가 없는 관계로 그래서 2021년도 전체를 보면은 1조 1647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직원 수는 이제 반기 직원 수를 적용했어요. 그러면은 인당 평균 임금이 5,630만 원이다. 요건 잘못된 수치입니다. 그 반기 거를 두 개를 곱했는데 이게 연간 데이터이기 때문에 요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통업에서 5,600만 원 선이면은 이게 지금 높게 주는 건지 낮게 주는 건지 일반적으로 그 유통업이 그렇게 그 높은 인건비는 아니거든요. 주로 그 판매 사원들 그 매장에서 일하는 관계로 이 정도면은 그래도 좀 뭐 많이 올려줬다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급 수수료라는 게 6.1%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용역비라는 게 이제 조금 낮아졌습니다. 이런 추세고요. 운영 비용, 주요 비용은. 그리고 뭐 2단계는 제가 맞춰놓은 수치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문제는 그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 자산의 그 이 증감액의 검증인데, 현금 흐름표 상으로 현금이 148억 원이 나갔으면 재고가 148억 원만 증가하면 되는데 340억, 9억, 그러니까 350억 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200억 원이 재고가 어디서 갑자기 나타났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추적을 하면은 동일 지배하에 합병 재고가 한 75억 있는 게 또 있습니다. 그 이거를 차감해 주더라도 여전히 그 차이가 나는데 현금이 126억 원이나 차이가 나는데 이걸 뽀저시 그, 그 추적이 안 되게 이렇게 된다는 것은 좀 이게 좀 이상하다. 저건 그 현금 흐름표 기준 이게 안 맞으면은 문제가 좀 심각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매 작년에도 그런 식으로 있다면 뭔가 특별 원인이 있을 거거든요. 그거를 도저히 추적을 못 하겠어요. 어쨌든 이런 거로 봐서는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이 매우 미흡하다. 이렇게 또 볼 수 있겠습니다. 재고자산 회전율은 그 떨어졌어요. 그 0.4회전이. 그런데 거꾸로 스루픈율은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이제 역방향이면 근데 이제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없기 때문에 부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적용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 회전율이 떨어졌으면은 일반적으로 이 원재료 및 그 상품 매입 단가가 인상이 됐을 거다.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스루픈율도 올랐으면은 그 상품 매입 단가가 인상이 되더라도 그것보다는 더 마진을 더 붙여가지고 물건을 판매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도 있는데 유통업에서 수만 가지 그 제품을 그 취급하다 보니까 이걸 어떤 편견이나 뭐 이런 걸 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유통업에서는 매입 단가 추이라든지 판매 가격 추이를 뭐 어떻게 대표적인 샘플로 해서 그 공시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다만 그렇게 추정을 지금 하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미래가치는 그 쿠팡에서 했을 때는 그 상당히 그 미래가치가 상승도 있는데 거꾸로 미래가치는 이제 떨어진 거로 되고요. 매출채권 수금 속도 11.9회전이면은 거의 12회전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수금한다. 이건 좋아졌고.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그 매입 채무 지급 속도가 빨라지긴 했습니다만은 비율상으로 지급 속도 지수는 이건 매우 낮다. 이게 이제 또 롯데 쇼핑의 좀 문제이기도 하겠습니다. 유통업의 특징이라고 하지만 쿠팡 작년 거를 좀 해봤기 때문에 롯데 쇼핑보다는 좀 낮죠. 이 대금 지급 속도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간 매출액을 그 예측을 해보자 그러면은 한 8조 7천억 정도 하지 않겠냐. 그러면은 한 그 1875억 원 정도 남는다. 그런데 원가 회계의 맹점을 나타내기 위해서
재고를 거꾸로 줄이라고 지시가 내렸다. 그래서 5%를 만약에 줄였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영업이익이 줄게 나옵니다. 32%나. 재고는 5% 줄였는데 말하자면은 그 영업이익은 준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원가 회계의 맹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재고를 증가하면은 실제 실적보다는 더 부풀려서 영업이익이 나게 된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은 그 스루프 쪽 입장에서는 한 2배 정도 그 해가지고 제한을 한다 그래도 한 8조 6천억 정도는 해야 된다. 이렇게 그 제한이 되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8조 6천억의 계약이 된다면은 한 1662억 원 정도 남는데 뭐 우수리 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된다면은 한 1188억 원 정도 영업이익이 나지 않겠냐 이렇게 예측을 해 봅니다. 그러면은 더 욕심을 내 가지고 우리가 이 스루픈율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재고 회전율을 3%만 좀 증분시켜 보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매출이 9조 1천억 원대를 달성해서 영업이익은 3,260억 원으로서 5.5% 매출이 증가했지만은 영업이익은 거꾸로 100% 가까이 증가할 거다. 이렇게 이 장밋빛 매출을 예상해 봤습니다. 주가는 92,700원으로서 2021년 말 보다 5,500원이 상승을 해서 이 장부 가격 대비 27% 선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상승을 했는데 장부 가격보다 27%뿐이 안 된다는 것은 롯데쇼핑도 시장에서 매우 그 시장 가치를 낮게 평가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5% 이상 주주를 보면 롯데 지주가 40%, 신동빈 씨가 10.23%, 호텔 롯데가 8.96%인가 그렇습니다. 외국인이 한 12.2%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롯데 쇼핑에 대해서 상반기 실적을 스루프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